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 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중파견 무역대표 대거 교체한 후 북중 무역 고삐 죄나. 조선 당국이 최근 중국에 파견돼 있는 무역대표들에 대한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 이후 조중 무역 확대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다소 느슨해진 무역 부문의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30일 데일리 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 당국은 지난 4월 말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던 무역대표 상당수를 소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다롄, 단둥 등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무역대표 1000여 명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조선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역대표들은 코로나19 국경봉쇄로 통제돼 있던 무역 경로가 올해 1월 지방발전 2010 정책 발표 이후 다소 확대되면서 조만간 본국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달 중국 주재 조선 영사관을 통해 소환 명령이 하달되자 무역대표들 사이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곧 귀국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명령이 떨어지니 혼비백산하는 분위기였다며 이번에 들어가면 그간 중국에서의 활동을 조사받고 사상 검열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봉쇄로 귀국하지 못한 지난 4년 동안 무역대표들이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물건을 본국에 수출했는지, 특히 한국 사람과 접촉하진 않았는지 등을 조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환 명령을 받은 무역대표들은 당 간부들과 보위원 등 권력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 손목시계, 금팔찌, 금목걸이 등의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조선 당국의 검열과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 세관은 자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을 수시로 뜯어서 내역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때보다 무역 경로가 다양해지고 무역 물품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검열과 단속은 더 강화됐다며 무역이 확대됐다고 쉽게 무역에 참여하거나 밀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에서 영화 파묘 입소문 확산, 북청년들 호기심 자극.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올해 2월 개봉한 한국 영화 파묘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달 들어 국경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통해 남조선 영화 파묘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이에 최근 회령시에서는 이 영화를 찾는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 국경 지역에는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연계하며 돈벌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최근 회령시 등 함경북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 파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중국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 촉발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회령시에서는 유능한 무당이 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병이 조상의 묘자리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묘를 옮기는 과정에 겪는 일들을 그린 완전 짜릿한 영화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영화로 소문나면서 청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여기 사람들도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점쟁이들을 찾아가 조상의 묘에 대해 묻곤 한다면서 조상의 묘자리가 나쁘거나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 조상이 심술을 부려 불행이 이어진다는 미신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은 형법에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할 정도로 주민들의 미신행위를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쟁이들을 찾아가 점을 치고 그들의 점괘에 따라 행동하는 등 미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신을 주제로 한 영화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은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국 등 외부 영상물 시청 유포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조선 주민들의 소비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여기 사람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기 위해 기를 쓰는데 파묘 역시 그렇다면서 나이 있는 부모 세대들은 보고 싶어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청년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회령시에서 이른바 불순 녹화물을 몰래 판매 유통하는 한 주민은 그렇게 단속하고 공포를 주는데도 남조선 영화에 대한 열풍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금 확실히 느꼈다.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10명씩 찾아와 달라며 막대를 쓰는데 아마 이번에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김정은 초상화 등장에 간부와 일반 주민 엇갈린 반응.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조선 매체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내부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금수산지구에 위치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보도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는 중앙간부학교 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초상화가 걸려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사진에도 교실 칠판 위 3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대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린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조선의 당 간부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노동신문 보도가 나온 직후 데일리 NK와 접촉한 한 조선 간부는 언제라도 해야 하는 일, 당연한 조치가 드디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선대와 같이 내걸린 것에 대해 어색하거나 의아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 역시 지금껏 원수님의 만류로 초상화를 못 모셨을 뿐이라며 당의 지도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초상화 사업을 만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연세와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사회에 남아있는 전근대적 사고방식 때문에 30대 어린 지도자의 초상화를 선대 지도자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 위원장의 나이가 30대를 넘어섰고 지도력도 인정받고 있으며 정권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초상화를 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간부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 주민들은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선대 지도자들과 함께 걸린 것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다들 신문을 보고 놀라워했다며 수령은 한 분뿐이라더니 어느새 3명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 조직 등 정권기관과 연계가 없는 일반 주민, 또 외부 정보를 접하는 국경 지역 주민들은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와 권력 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오물풍선 살포,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한 행동. 한국 정부는 조선이 풍선에 매달아 남쪽으로 보낸 오물풍선과 관련 조선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물풍선을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정당화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조선군의 이러한 행위는 군사작전이라며 남남 갈등을 유도해서 우리 민간단체의 풍선 부양을 차단하기 위한 저급하고 치졸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조선의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제3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사에 참관할 것이라며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모욕적이고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야 나네즈 유엔사 대변인은 조선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론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분변과 기타 오염 물질이 담긴 풍선을 이웃나라 영공으로 보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을 방해하는 조선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이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 남쪽으로 날려보낸 대형 풍선은 이날 전국에서 260여 개 발견됐습니다. 조선은 오물 풍선 살포와 더불어 위치정보 시스템 전파교란 공격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선은 지난 26일 한국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위성 실패는 제재 지속 효과, 국제공조 유지해야. 한국의 대통령실은 29일 조선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것은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관련 부품 조달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선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에 군사정찰위성을 다소 무리해 가면서까지 발사했다고 본다며 분명한 것은 조선의 불법적인 핵미사일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제재 레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일정 수준 작동되면 그만큼 조선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부품을 새로 채워넣고 기존 인프라를 정비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긴 시간 새로운 자원 부품을 계속 조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조선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국제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31일 회의를 열고 조선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조선의 정찰위성 발사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결의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조선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위반이란 점을 강조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안보리는 조선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안보리 결의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안보리 결의들은 반드시 완전히 이행돼야 하며 조선은 이를 위반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은 지난 27일 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2호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발사했지만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조선은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만리경 1-1호를 실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일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